위대한 과학자 뉴턴은 한 가지 문제를 붙잡기 시작하면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몰입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역시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해 99번은 틀리고 100번째 답을 찾아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몰입한 탓에 꿈에서조차 문제를 고민하고 결국 그 해답의 실마리를 꿈을 통해 얻은 과학자가 있습니다. 탄소의 특성과 벤젠의 고리 구조를 밝혀내 유기화학의 발전과 화학산업에 기여한 과학자 아우구스트 케큘레입니다. 케큘레는 1829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잘 그리고 수학과 과학에도 재능을 보여서 부모님은 건축가가 되기를 권유했죠. 케큘레도 부모님의 뜻에 따라 기센 대학교 건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케큘레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진정한 스승님을 만나게 됩니다. 스승님은 바로 유스투스 본 리비히 교수였습니다. 케큘레가 태어났던 때는 유기화학이 막 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프리드리히 벨러가 1828년 실험실에서 유기화합물인 요소를 합성하면서 유기물과 무기물의 근본적 차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냈죠. 당대 화학자들은 실험대 위에 유기화합물들 속에 어떤 원소들이 들어있는지, 어떤 비율로 들어있는지 등을 연구했습니다. 리비히 교수는 당시 물질 안에 탄소와 수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원소 분석법을 개발하며 당대 화학계를 이끌어가던 인싸과학자였습니다. 케큘레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대학원생들로 북적북적거리는 실험실과 열정 넘치는 리비히의 강의를 보며 세상 핫한 과학이다를 깨닫고 과감히 진로를 바꿔버립니다. 케큘레가 특히 궁금해했던 원소는 탄소였습니다. 탄소는 대부분의 유기물 속에서 발견되는 핵심 원소인데요. 탄소가 다른 원소들과 어떻게 결합하는지, 어떤 구조를 이루는지에 따라 유기물의 특성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케큘레는 파리 유학을 거쳐 스위스와 런던에서 박사 후 과정 시절을 보내며 원소의 결합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케큘레가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던 길 깜빡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케큘레의 눈앞에 원자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두 개의 원자가 서로 한 쌍이 되고 더 큰 원자가 이 한 쌍을 껴안고 그 다음 또 더 큰 원자가 나타나면서 사슬을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웬 꿈이야 하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이게 중요한 발견일 수도 있겠다는 것을 직감한 케큘레는 꿈을 하나씩 떠올리며 본인의 지식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소는 딱 하나의 다른 원소와 결합할 수 있고 산소는 두 개의 다른 원소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나타난 커다란 원자는 네 개의 원소를 붙잡아 쭉 사슬처럼 연결됐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탄소 원자인 것입니다. 탄소의 팔이 4개나 되다 보니 탄소는 수소나 산소, 질소, 염소 등 다른 원소와 결합해 입체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고 탄소끼리 쭉 연결되면 기다란 사슬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원소들을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서 수많은 화합물들을 만들 수 있었죠. 덕분에 탄소가 유기화합물의 중심이 되는 원소라는 것을 설명해낸 것입니다. 케큘레가 탄소 구조론을 발표하고 난 후 그의 인생이 활짝 피기 시작합니다. 겐트 대학의 초빙 교수로 임용되며 넉넉한 연구부에 원하는 실험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까지 갖추게 됐는데요. 1862년에는 스테파니 드로리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케큘레의 삶에 갑작스러운 비극이 닥쳤습니다. 결혼 후 곧바로 다음에 아들을 출산한 아내가 출산 후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케큘레는 깊은 슬픔에 빠졌고 어떤 연구도 전념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슬픔에 빠진 사이 동료 화학자들 사이에서는 수많은 탄소화합물의 구조를 밝혀내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구조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미스터리한 물질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벤젠이었습니다. 벤젠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기관이 뿜어내는 여러 화합물에 포함된 아주 중요한 탄화수소 화합물로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구조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당시 화학자들은 벤젠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탄소와 수소이며 개수도 탄소 6개, 수소 6개로 비율이 일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케큘레가 제시한 대로라면 탄소가 결합할 수 있는 팔의 개수는 4개이고 수소는 1개이죠. 탄소 6개가 결합 가능한 팔은 총 24개이지만 막상 결합된 수소 원자는 단 6개뿐입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이 부분이 벤젠 구조의 미스터리였습니다. 어려운 이 문제는 케큘레를 다시 화학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케큘레는 1865년 어느 여름날 밤 또다시 꿀잠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꿈속에서 원자들이 깡충깡충 뛰어나왔습니다. 원자들은 기다란 열을 이루어 서로 꽉 달라붙었고 비틀어지고 휘감기며 마치 스르르 스네이크 뱀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뱀이 자신의 꼬리를 덥석 물더니 입과 꼬리가 연결돼 고리 모양으로 눈앞에서 빙빙 도는 것입니다. 놀라서 어이구 잠에서 깨어난 케큘레 연필을 들고 탄소 원자를 그렸습니다. 각 탄소 원자는 4개의 결합선을 가지고 있어 한쪽에 이중 결합을
탄소만을 낀 채로 다음 탄소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짝이 없는 맨 앞 탄소와 마지막 탄소를 고리처럼 이으면 육각형의 완벽한 고리 모양이 완성됩니다. 케쿨레는 이를 정리해 1865년 벤젠의 고리 구조를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면 꿀잠 인정? 인정. 케쿨레가 주장한 벤젠 고리는 신박하고 창의적이었습니다. 이 벤젠 구조의 탄소 육각고리에서는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번갈아 가면서 존재하는데요. 그 당시에 벤젠의 모든 탄소와 탄소 간 결합이 동등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고, 케쿨레는 그 사실에 맞게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빠르게 바뀌면서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어떤 이들은 케쿨레의 꿈 이야기를 의심했습니다. 케쿨레가 꿈 이야기를 한 시점이 논문을 막 발표한 직후가 아닌 논문을 발표하고 한참 후에 벤젠의 고리 이론을 누가 가장 먼저 제시했는가에 대해 논란이 일어났던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케쿨레가 벤젠의 고리 구조에 대한 논문을 쓰기 4년 전 요세프 로슈미츠라는 과학자가 이 벤젠의 고리 구조를 먼저 제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케쿨레가 로슈미츠의 논문을 봤는지 아니면 실제로 어느 날 밤에 꿈과 독립적인 연구를 통해 답을 얻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케쿨레가 탄소 구조론에 기반을 쌓고 이를 통해 벤젠 고리 구조를 잘 설명했다는 점에서 후세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케쿨레가 제시한 벤젠의 구조는 20세기의 X선 검사를 통해 증명됩니다. 육각형의 예쁜 고리 구조가 돋보이지요. 하지만 이 벤젠 고리 이론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후대에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빠르게 바뀌는 것이 아닌 모두 1.5개의 결합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라이너스 폴링에 의해 밝혀지게 되지요. 폴링의 혼성 오비탈과 양자역학에 기초한 이런 현상은 공명현상이라 불리게 됩니다. 벤젠 고리를 발견한 케쿨레의 업적을 기려 1895년 독일의 황제 카이저 필헬름 2세는 케쿨레에게 귀족 자기를 내리며 본 스트라도니츠라는 이름을 더 붙여줬습니다. 덕분에 케쿨레의 풀네임은 프리드리 아우구스트 케쿨레 본 스트라도니츠라는 읽기는 힘들지만 멋이 흘러넘치는 이름이 되게 되지요. 케쿨레가 제시한 벤젠 고리 구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유기화학을 비롯해 화학산업도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벤젠과 같이 고리 구조를 가진 화합물은 방향족 화합물이라 불리는데, 구조가 안정적이면서도 다른 원자로 취한해 수많은 종류의 탄화수소 유도체를 만들 수 있어 아주 유용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벤젠을 비롯한 방향족 화합물들은 컵라면 용기와 같은 플라스틱 제품부터 소독제, 제초제, 비료, 세제, 페인트, 합성섬유, 합성고무, 인조가죽, 그리고 우리 생명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의약품까지 생활 속 꼭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데 기본 베이스로 활약하고 있죠. 이런 벤젠의 방대한 활용성을 보면 케쿨레가 벤젠의 가능성을 일찍부터 내다본 것은 아닐까요? 케쿨레의 화학에 대한 열정과 엄청난 몰입은 꿈에서마저 궁금증의 실마리를 제공했고, 결국 이 지식은 몇 세대를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꿈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준 뱀꿈 케쿨레 형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네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여러 석유화학 제품 그리고 에너지를 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아임요 에너지 GS 칼텍스입니다. GS 칼텍스와 함께 만든 과학자 열전 시리즈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자르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였습니다.